독서를 두고서 독서를 많이 잘하는 사람이 생존에 유리하다. 그러면 점점 독서를 많이 한 사람들만 더 사회적으로 우수한 집단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겠죠. 경쟁력이 높아지니까. 그러면 한 세대, 두 세대가 지났을 때 독서를 많이 하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더 번성하는 상황이 올 수는 있겠죠. 반갑습니다. 책부자 지혜서원 가족 여러분, 이번에는 리처드 도킨스의 새로운 책 Outgrowing God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물론 번역서도 있는데요. 신만들어진 위험, 우량도서 출판의 대명사 기명사에서 출간한 리처드 도킨스의 신만들어진 위험 책인데요. 2021년 2월 출간이니까 굉장히 따끈따끈한 책이긴 하죠. 이 리처드 도킨스는 잘 아시겠지만 1976년에 출간했던 세계적인 명저 이기적인 유전자 더 셀피시 진, 이 책으로 이력 스타덤에 올랐었고요. 물론 2006년, 대략 한 30년 후죠. 2006년에는 The God Delusion이라는 책, 우리나라 번역으로는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으로 다시 한번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저자 리처드 도킨스는 과학자로서 지성을 중시하고 합리성, 논리, 이성 이런 쪽을 강조해 오면서 역시 기독교 문화권에서 살아오다 보니까 그들의 일상 속에 녹아들어 있는 유대교의 신 아니면 기독교의 신을 두고서 사람들이 갖는 편견 아니면 비합리성, 비논리적 신앙 행위 등에 대해서 과학적인 견지에서 아니면 논리, 합리, 이성 이런 차원에서 유대교의 신노름에 대한 이성적 분석, 접근을 해오고 있는 건 사실이죠. 그래서 이번에 보게 될 Outgrowing God, 이 책 역시 과학의 바탕을 두고서 기독교가 말하는 신이 얼마나 비합리적인지에 대해서 계속 설파하고 있는데요. 일단 타이틀을 간단히 보면 Outgrowing God에서 가시야 뭐 이미 다 알고 있는 의미이실 테고요. Outgrowing이라는 타이틀을 왜 가져왔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죠. 만들어진 신에서의 God Delusion에서, Delusion은 약간 망상 속에, 그러니까 허구 속에서 만들어낸 신이라는 개념을 강조하기 위해서 타이틀을 God Delusion으로 가져왔다면, 이 Outgrowing God은 또 다른 복선을 깔고 있겠죠. 책을 쓸 때 타이틀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래서 Outgrow라는 개념은 뭔가 옷 같은 것이 이제 몸이 커져서 옷이 몸에 맞지 않는 상황 같은 그런 거죠. 그래서 원시인들의 사고 체계에서는 전혀 문제 없었던 유대교의 신 여호와라는, 아니면 예수라는 유대교의 신이 오늘날 인간의 이성이 합리적으로 발달하고 과학적 논리성을 갖춤으로써 이성적으로 판단해 볼 때 원시인들이 만들어냈던 신은 이제 우리에게 맞지 않는 옷처럼 그렇게 구태가 되어버린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심하게 말하면 귀태까지 되어버리는, 탄생하지 아니면 만들어지지 않았어야 되는 신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또 비원어민이다 보니까 부득이 이제 번역서를 가지고서 개괄을 약간 맛본 다음에 다시 학습 차원에서 Outgrowing God 원서를 가지고 쭉 읽어 나가다가 또 의미상으로 중요하게 짚어볼 만한 부분은 역시 번역서를 가지고 비교해 보기도 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여유가 많이 생긴다면 저의 빨록파 특허 영어로 이 원문들도 가공을 해서 우리 구독자분들이 읽어보시기 편하시도록 PDF 파일을 좀 준비해서 서비스를 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오늘은 번역자나 아니면 기명사에서는 신, 만들어진 위험,
책을 이제 이렇게 달았던 거는 예전에 리처드 도킨스에 만들어진 신도 김영사에서 나왔고, 그래서 뭔가 대비를 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만들어진 신, 딱 의미가 다가오죠.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신, 이런 의미. 여기서 더 나아가서 최신작은 신 만들어진 위험. 인간의 이성 차원에서 봤을 때 삶을 허비하게 하는 만들어진 신의 주는 위험, 이런 의미로 타이틀을 가져간 것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원작의 Outgrowing God과 번역서의 타이틀 신 만들어진 위험, 의미상으로는 직역상으로는 다르지만 실제로는 예전에 만들어서 현재는 우리의 삶에 약간의 위험도 될 수 있는 만들어진 신에 대한 얘기를 리처드 도킨스가 풀어나가고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사실 유튜브 내에서 콘텐츠를 만들어낸 사람들이 각자 다 고충이 있겠죠. 어떠한 콘텐츠든 간에 고뇌에 찬 기획의 과정을 거쳐야 될 테고요. 대본이든 구성이든 또 해야 되고요. 좀 더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카메라 웍이든 조명이든 오디오든 또 신경 써서 다 작업을 해 들어가야 되는 문제도 있고요. 한데 북튜버들로서도 좀 쉽지 않은 부분이, 단순히 아이디어를 가지고서 촬영에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콘텐츠의 중심이 되는 원작을 속속들이 읽어서 단순히 읽는 것만이 아니라 읽고서 부각시키고자 하는, 아니면 논점을 찾아내서 완전히 소화를 해낸 다음에 재생산, 리프로덕션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북튜버들도 콘텐츠를 준비하는 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모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 역시 이 책 속에 전체적으로 흐르고 있는 주제를 찾아내야 되고요. 그 흐름을 잃지 않는 가운데에서 부분의 논점들을 개진해야 하기에 간단치 않은 작업이라는 생각과 느낌을 갖게 됩니다. 책은 1부, 2부로 크게 나누어져 있는데요. 1부는 신논쟁, 신노름을 둘러싼 개괄적인 각종의 신화를 둘러싼 인간들의 발자취, 이런 쪽을 다루고 있고요. 2부는 이제 본격적으로 저자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진화론, 진화과학에 대한 과학적 접근을 통해서 기독교의 신이 얼마나 합리성을 상실하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기독교와 과학계 사이에 대립의 양대 이념적 아니면 이론적 대립의 타이틀이 진화론 대 창조론인 거죠. 과학계에서는 진화과학 대 창조설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진화는 과학이고 창조론은 설화다. 창조설은 이론이 아니고 설화다, 이런, 아니면 신화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리고 진화론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고 이미 과학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한 진화 과학의 중심에 서 있는 개념이 자연 선택이거든요. 영어로 표현하자면 이제 내추럴 셀렉션, 이 단어가 우리말로는 이제 자연 선택, 이렇게 이제 용어로 정립이 되어 있는데요. 이 자연 선택이라는 개념은 자연이 뭔가 유전적, 생물학적 종을 자연히 선택을 해서 보존을 하고 유지를 시키고 아니면 번성을 시킨다, 자연이 선택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자연적으로 선택이 된다, 이런 개념인 거죠. 예를 들어서 기린이 있다고 했을 때 특정 기린 종은 돌연변이가 나타나서 목이 약간 길어진 거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기존의 목이 짧은 기린보다는 목이 긴 기린이 생존에 더 유리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목이 좀 길다란 돌연변이 종이 점점 생존에 유리해지기 때문에 이러한 목이 긴 종이 살아남을 가능성이 더 높고, 목이 짧은 기린들은 자연적으로 도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연 도태와
제가 언뜻 지금 떠오른 느낌에 자연 도태, 이 개념이 자연 선택을 설명해 주는 개념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생존에 유리한 종이 선택이 되고 자연적으로 불리한 종은 도태된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도태될 종이 선택이 되고 번성할 종이 선택이 된다. 이것이 자연 선택 이론인 거죠. 내추럴 셀렉션의 개념은 이 정도로 담아 두시고요. 도킨스가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진화에 대한 쉬운 설명이 그런 거죠. 인간은 이성을 가진 존재이기에 이성적으로 충분히 납득이 갈 만한, 굳이 엄청난 공부를 한 과학자만이 납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보통의 이성을 가진 인간이라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것이 진화에 대한 설명인 거죠. 그래서 진화 과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런 거죠. 자연 선택이라는 개념이 뒷받침된 진화의 과정이라는 것은 일단은 엄청나게 긴 시간을 전제로 하죠. 실제로 지구의 나이 45억 년이고 우주의 나이 138억 년, 이 정도 시간이면 이 시간이 이뤄낼 수 있는 새로운 진화는 엄청난 거죠. 왜냐하면 실제로 인류의 역사적인 기록이 선사시대가 뭐 만년 이전부터 100만 년, 수백만 년 뭐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이제 역사시대, 역사적으로 기록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은 5,000년 정도, 구체적으로 더 기록이 풍성한 거는 대략 2,000년 정도일까 싶거든요. 2,000년은 더 되겠네요. 어쨌든 시간적으로 봤을 때 현재와 같은 뭐 스마트폰, 인터넷, 컴퓨터 이런 쪽의 기술은 길어야 50년, 유튜브 이런 경우는 뭐 10년, 15년 이 정도밖에 안 된 기술이죠. 스마트폰도 뭐 10년, 15년 이 정도밖에 안 됐다고 봤는데, 이렇게 획기적인 진보를 한다면 45억 년이라는 시간은 천문학적인 숫자이기는 하죠. 그런데 그 길다란 시간에 비해서 현재 최근에 우리가 이룩한 진보에 비하면 참 38억 년이 무상하게도 흘러갔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어쨌거나 이런 거죠. 자연 속에서 아프리카의 영양 가젤과 그 가젤을 잡아먹고 살아야 하는 치타 사이에는 쫓고 쫓기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래서 가젤이 치타보다 월등하게 뛰어나게 달리면 하나 더 잡혀먹히진 않죠. 그러면 치타의 생존이 위협받게 되죠. 그리고 치타가 엄청나게 잘 달리면 가젤을 다 잡아먹을 수 있으니까 가젤이 멸망에 이르죠. 그 묘한 분기점에서 먹고 먹히는 종 사이에 경쟁력이 묘하게 대칭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때는 치타가 이기고 어떤 때는 가젤이 이기는 분기점이 있는 거죠. 그 상황에서 자연이 유지되는 가운데, 어쨌거나 우리가 진화에 대해서 막연하고 납득이 안 되고 할 경우에 이 리처드 도킨스의 최신작 신 만들어진 위험은 진화라는 개념을 아주 쉽게 납득할 수 있는 지름길, 이런 걸 제시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거죠. 진화의 단초가 되는 것은 약간의 변화인 거죠. 그걸 생물학적으로는 돌연변이라고, 돌연이 변화로 이어지는 거, 변화로 이전하는 거, 이것을 이제 돌연변이라 이렇게 개념 짓는데, 돌연변이가 너무 크게 나타나면 그것은 생존에 오히려 불리하다, 이런 얘기인 거죠. 예를 들어서 치타한테 발톱이 돌연변이가 나타나는데 너무 크게 나타나면 이것이 달리는 데에 지장을 주어서 오히려 생존을 더 불리하게 하기 때문에 이러한 돌연변이는 자연 거세가 되는 거죠. 자연 도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유리한 진화는 약간의 돌연변이, 그래서 발톱이 약간 더 강해지면 더 빨리 달리는데 스파이크 같은 역할을 해서 도움도 되고, 또 쫓는 동물을 낚아채는 데에도 도움이 되고, 그래서 돌연변이는 약간의 변화가 더 유익하다.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커다란 변화가 더 커다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커다라면 불리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약간씩 도움이 되어야 거추장스럽지가 않아진다. 너무 커다라면 오히려 생존에 불리해진다.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개념이죠.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생존의 확률로 봤을 때 어쨌거나 이 개념까지 짚고 넘어갔죠. 뭔가 돌연변이가 찾아왔을 때 이것이 좋은 쪽일 가능성 50%, 나쁜 쪽일 가능성 50%, 어쨌든 반반, 이제 무작위적인 확률로 보면 반반인 거죠. 그랬을 때 어쨌거나 나쁜 쪽으로 나타나는 돌연변이는 그게 결국은 자연 도태로 이어지고, 좋은 쪽으로 50%를 넘어서서 좋은 쪽으로 작용하는 돌연변이는 결국은 자연 선택, 생존 쪽으로의 선택으로 이어진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자연 선택과 자연 도태가 이제 묘하게 분수령이 돼서 나타나는데,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나쁜 쪽으로의 돌연변이는 자연이 도태가 되어 버리니까 굳이 신경 쓸 이유가 없고요. 좋은 쪽으로의 돌연변이는 그러한 유전적 특성을 가진 종을 더욱더 많이 생존시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진화가 꾸준히 일어난다. 이것이 진화론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의 주변에서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누군가가 아주 젖을 많이 내는 좋은 우량한 품종의 젖소를 갖다가, 예를 들어 기독교적으로 보자면 그러한 경우는 이제 신이 그러한 종을 창조를 해 놓은 것이 아니라, 젖을 많이 내는 소들은 사람들이 잘 가꾸죠. 그리고 시원찮은 젖소들은 뭐 도축을 해 버리거나 이런 가운데에서 자꾸만 사람들은 젖이 잘 나오는 소들만 우대하고 많이 키우고, 그러한 유전자들을 가진 종들은 더 많이 번식을 하고, 그렇지 않은 종들은 자연히 거세되고 도태되기 때문에, 이 거세라는 개념은 뭐 이렇게 순놈을 거세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세력이 제거된다 이런 의미에서의 거세. 어쨌든 그것이 젖소든 유구든 어떠한, 심지어는 가축이라는 개념은 야생의 동물을 우리에게 더 유리한 쪽으로 계속 더 보존을 서포트하기 때문에 그러한 종이 더 늘어나는 거죠. 그것이 돼지든 닭이든 소든 뭐 염소든 양이든 무엇이든 간에요. 어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광어를 잘 먹는다 그러면 광어만 유전적으로 더 우리가 더 많이 육성을 시키기도 하고, 또 우리가 즐겨하는 육질이 좋다거나 아니면 성장성이 좋다거나 아니면 크기가 크다거나 이러한 종만 우리가 집중적으로 더 교배를 시키고 육성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종들은 상대적으로 다 도태가 되는 거죠. 인간도 이렇게 진화를 가속화시키기도 하지만 자연 상태에서도 생존에 유리한 돌연변이를 갖추는 종들이 더 진화에 앞서 나가고, 안 그러한 종들은 도태가 된다. 이것이 우리가 진화론을 쉽게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런 얘기인 거죠. 이에 비해서 창조 설화는 그런 거죠. 이렇게 정교하게 움직이는 식물, 동물 다 누군가가 만들었기 때문에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비유를 드는 것이 시계의 얘기죠. 시계가 이렇게 정교하게 돌아가는 건 누군가 만든 사람이 있어서 이런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부분은 뭔가 부적합하다, 납득하기에 부적합하다, 이런 얘기를 책에서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동전을 10개를 던지는데 연속해서 10개가 계속 다 앞면이 나온다면 이건 뭔가 부자연스럽다, 이런 얘기인 거죠. 뭔가 부적합한 것 같은 느낌의 개념을 어떤 단어로 표현을 하느냐 하면, 저자는 그 개념을 improbability라는 단어로, 부적합성인 거죠. 그 improbability를 번역자는 있을 법하지 않음,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는데요. 나름 의미 있는 번역 단어라는 생각은 합니다. improbability라는 단어도 우리에게 친숙하지 않은 그런 개념이고, 이를 번역하기에도 또 마땅치 않은 단어이고, 그래서 번역자는 있을 법하지 않음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어쨌거나
저자가 도입한 에피소드 중에 이러한 부분도 좀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특정한 종이 식물이든 동물이든 사람이든 간에 자연은 가장 합리적인 배분을 하는 종에게 생존의 기회를 준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가젤이 치타에게 잡아먹히지 않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젤은 또 생존을 위해서는 풀을 많이 잘 뜯어 먹어야 튼튼해지죠. 그래야 달려 도망갈 수가 있으니까. 그랬을 때 묘한 균형점이 있다는 거죠. 생존을 위해서 너무 주위를 살피는데 신경 쓰느냐고 풀을 못 뜯어 먹으면 경계만 하는 것이 생존에 좋지도 않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그렇게 경계만 하다가 풀을 더 못 뜯어 먹으면 체력이 약해져서 도망가기가 더 힘들다, 이런 얘기죠. 그렇다고 풀만 주야장천 뜯어 먹으면 역시 경계를 안 하니까 잡아먹힐 확률이 또 높아져서 생존에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아주 묘한 적당한 균형점이 있는 거죠. 경계도 잘하고 풀도 잘 뜯어 먹어서 그 중간 지점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종들, 그러한 기술이 결국은 생존에 유리하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이제 결론적으로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독서를 두고서 독서를 많이 잘하는 사람이 생존에 유리하다. 그러면 점점 독서를 많이 한 사람들만 더 사회적으로 우수한 집단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겠죠. 경쟁력이 높아지니까. 그러면 한 세대, 두 세대가 지났을 때 독서를 많이 하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더 번성하는 상황이 올 수는 있겠죠. 어쨌거나 인간이라는 종의 차원에서 봤을 때는 독서를 많이 한 종들이, 지식이 더 풍부한 종들이 생존에 더 유리한 쪽으로 살아남게 될 것이다. 자연 선택되게 될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당대야 수명까지 다 누리고 살겠지만 우스갯소리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늘 게임만 한 사람, 그 다음에 아주 독서를 많이 한 사람, 인류가 만약에 어쨌든 대별을 해서 게임만 한 사람과 독서만 한 사람으로 갈라졌을 때 저는 독서를 많이 한 사람들 쪽이 더 결국은 계속 생존해 나가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또 그런 생각도 하는 거죠. 젊은 세대들이 독서를 등한시하고 뭐 스마트폰, 인터넷 정보만으로 정보 욕구를 채운다 하는데, 독서가 부족한 거는 심오함의 부족을 가져올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랬을 때 반대로 그러면 남들이 게임이라거나 독서를 등한시하는 쪽으로 달려갈 때 좀 다른 부류의 젊은이들은 독서를 더 많이 하는 쪽으로 달려가면 생존에 더 유리하지 않느냐. 그래서 남들 다 달린다고 그 방향으로만 달릴 것이 아니라 독서를 하고 북튜버 채널을 많이 보는 쪽으로 달려가시면 뭔가 획기적으로 놀랍게 뛰어난 경쟁력을 확보하실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생각을 함께 모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고요. 늘 구독, 좋아요, 공유,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